자, 해봅시다. 자, 우선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냥 간단하게 보면 평면좌표 다뤘었잖아. 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랑 그 다음에 선분을 어떻게 내분하는지 자르는지 그 자르는 방법도 배웠는데 이제 오늘 하는 거는 이제 직선에 대해서만 다룰 거거든. 직선의 방정식 처음 들어보는 거는 아니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이미 했단 말이야. 우선은 내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니들 잘 기억을 하는지 한번 물어볼까? 자, 직선의 방정식이랑 1차 함수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아, 같은 말. 큰일 났다.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 다른 말. 이거 같은 말 아니야, 얘들아. 직선의 방정식이랑 1차 함수를 자꾸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1차 함수는 뭘 1차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형태를 얘기해봐. y는 ax. y는 그치 ax 플러스 b. 이때 a를 우리가 뭐라고 하지? 한 김에 복습 다 해버리자. 기울기라고 했었거든? 그치? 기울기의 정의가 뭐였어? x 증가량. 그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예를 들어서 순수쌍 두 개의 점이 나왔을 때 이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하라고 한다면 x1, y1, x2, y2라고 했을 때 기울기 어떻게 구해? x1 x2. 그치? x1 x2 이게 x의 증가량, 변화량인 거고 그 다음에 y 증가량도 y1 빼기 y2. 근데 이거 너네 순서 바꿔도 되는 거 기억하고 있어? 요거 위치를 바꿔도 돼. x2 빼기 x1 분의 y2 빼기 y1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대신 순서만 잘 맞춰주면 되는 거라서 이 기울기에 대한 개념 잘 다시 기억을 해놓고 y는 y래. b는 뭐야? 말해버렸네. b가 뭐야? 의미하는 거? 그치, y절편.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y축이랑 만나고 있는 그 점의 y좌표를 말한다고 했었어. 자, 그러면 1차 함수는 어쨌든 기울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울을 좀 이렇게 비스듬한 모양도 있고 다 있거든? 근데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엄밀히 얘기를 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조금 더 큰 표현이야.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1차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외의 것도 있어. 1차 함수가 아닌 직선의 형태가 있거든? 그게 뭐지? 기억나는 사람 얘기해봐. 뭐야, 직선의 형태를 표현할 수 있는 게 1차 함수 말고 또 있어. 두 개가 더 있어. 뭘까? 어떡해. 이런 걸 기억 안 나? 그치? x는 어떤 숫자라는 형태는 모양이 어땠어? 어떤 모양을 가져? 그림을 그렸을 때? 그렇지. y축이랑 평행해. 이렇게 세로선으로 그려지는 게 x는 어떤 숫자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y는으로 시작하는 거는 어떤 형태야? x축과 평행. 그치. x축과 평행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네 둘 다 직선이고 1차 함수도 직선이기 때문에 이 세 개를 통틀어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랑 1차 함수는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래서 여기 일부 중에서 얘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요 세 개가 직선을 표현한다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 세 개 말고는 없어. 알았지? 요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고 자, 지금 오늘 배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가 평면좌표에서 배웠던 그 내용으로 직선을 새롭게 정의를 하는 거거든. 보세요. 자, 우리가 직선을 정의를 할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모양을 기준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우리가 직선이라는 걸 결정을 하려면 점이 최소 몇 개 필요해? 무조건 최소 2개 필요한 거는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지금 정의를 새롭게 해보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직선은 특징 중에서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점을 내가 아무거나 두 점을 잡았을 때 얘네들의 기울기를 측정을 하는 방법은 알고 있지? 이거분의 이거. 그치? 이거 두 개 말고도 내가 또 다른 점을 하나 갖고 와서 이렇게 측정해도 기울기는 항상 어때, 얘들아? 항상 어때? 항상 일정하다는 거 알고 있지? 이게 직선의 특징이었거든. 자,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내가 이제부터 m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m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고정된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지금부터 정의를 할 거야. 고정된 점, 예를 들어 x1, y1이라고 한번 해볼게. 보통 첨자가 붙으면 고정이 되겠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러면 직선이라는 거는 이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기울기의 값이 일정한 그런 점들을 모두 모아왔다라고 볼 수 있을까? 이해가 됐어? 이 움직이고 있는 점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 점을 우리가 이제 x, y라고 할 건데 얘는 이런 점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엄청나게 많아.
그런 애들을 모아온 그 식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아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었지? 불러봐봐. 두 개의 점으로 한번 불러봐봐. x의 증가량 x, 그치, 마이너스 x1 이게 x의 증가량이고 분의 뭐야? y 마이너스 y1 이게 y의 증가량. 그 값이 항상 뭐로 일정한 상태가 궁금하다? m으로 일정한 상태가 궁금하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xy를 다 모아오게 되면 결국에 걔는 뭘 표현해주더라? 직선을 표현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y 빼기 y1 이거 분자 그대로 두고 양변의 분모를 곱했을 때 m x-x1 맞아? 됐어?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식을 볼 때에는 y를 혼자 두고 나머지를 정리를 하기 때문에 y만 놔두고 마이너스 y1을 넘겨줄 거야 오른쪽으로. 그러면 y는 어떻게 되냐? m 괄호 열고 x 빼기 x1 더하기 y1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자, 요거 이런 거 왜 배우나 싶기도 한데 우리가 사실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y는 ax 플러스 b라는 그냥 쉬운 표현이 있기는 하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기울기랑 y절편이 나왔을 때 좀 쓰기 편한 형태고, 자,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 이럴 때 쓰는 거야. 기울기가 제시돼 있고 그 직선이 지나고 있는 어떤 정점, 어떤 고정되어 있는 점이 하나가 나와 있다면 앞으로 식을 이렇게 작성한다고 이제 배우는 거야. 알았지? 요것도 알고는 있어야 돼. 이게 유용할 때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됐어?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기울기의 값이 2래. 그리고 고정되는 점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옛날에 중2 버전에서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이렇게 구했어. y는 2x 플러스 b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얘를 어떻게 했었지? 대입. 그렇지. 대입해가지고 마이너스 2는 3을 만족하는 b 몇이야? 5. 그래서 그냥 최종적으로 식은 y는 2의 x 플러스 5 이렇게 썼었잖아. 그치? 근데 이제는 이 방법 말고 어떤 식으로 쓰겠다? y는 해주고 기울기니까 맨 앞에 딱 붙여줘. 그리고 괄호를 연 상태에서 x 옆에는 x의 고정점을 뺄 거야. 마이너스 1을 뺀다는 얘기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 플러스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y의 고정점은 부호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아, 이딴 걸 왜 배우지 할 거거든? 근데 이 표현이 나중에 쉬울 때가 올 거고 그리고 이거 쓰다 보면 뭔가 비슷한 거 기억 안 나? 2차 함수 쓸 때랑 되게 비슷하거든 이거? 뭔가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 예를 들어줄게. 2차 함수 다들 배웠으니까 y는 2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어.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키세요 라고 하면 이거 식 어떻게 썼지? y는 2 하고 x 옆에는 얘를 어떻게 했었어? 부호를 뒤집어서 썼지. 그리고 y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부호 뒤집었어 안 뒤집었어? 안 뒤집었지. 이거랑 원리가 똑같아.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이 다음 단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은 안 할 건데 이 쓰는 방법이 2차 함수랑 느낌이 비슷하다는 걸 좀 봐도 우선. 무슨 말인지 됐어? 그래서 이제부터 기울기랑 정점 나오면 이런 복잡한 과정 거치지 않고 그냥 이 한 줄로 끝내겠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니? 자, 그래서 요거 연습만 한번 해보자. 밑에 있는 문제 어딨냐? 1번을 한번 연습해봐봐. 1번 한번 연습해봅시다. 점 마이너스 1,5를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이래. 이제 저 중학교 2학년 방법 안 쓴다고. y는 하고 3 시작해주고 x 옆에 두고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5로 마무리를 해버려. 이해가 됐어? 응. 자, 2번 갑시다. 자, 너네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기억하고 있어? 미치겠다. 얘들아, 봐봐. 이 그림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우리가 기울기가 이거분의 이거로 정의를 하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이거 빗금 한번 쳐주고 빗금 한번 치고 이거 무슨 모양이야?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지. 그러면 직각 이등변 같은 소리 하네. 이거분의 이거를 우리가 삼각비에서 뭘 이렇게 읽었었지? 탄젠트. 그렇지. 우리가 이 기울어진 정도 이 가로축 x축이랑 이 직선이 이루는 이 각의 크기를 x라고 한다면 아니 a라고 할게. a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분의 이거를 뭐로 읽기로 했었냐? 탄젠트 a라고 읽었었거든. 기억나? 그치? 그래서 지금 2번에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점을 우선 하나를 똑같이 알려주고 갑자기 뜬금없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래잖아. 제가 뜻하는 게 뭐야? 결국에? 그게 기울기가 1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기울기가 뭐다? 1. 탄젠트 뭐다?
탄젠트 45도다라는 걸 뜻한다는 거야. 자, 만약에 각도가 60도다. 그러면 기울기가 뭐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이제부터? 탄젠트 60이라고 해석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기울기는 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맞기는 한데 이제 탄젠트라는 표현으로 이제 돌려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 말을 보고 아, 기울기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탄젠트 45가 몇이었지? 1이지? 외우고 있지 다들? 자, 그럼 한번 써보자. y는 기울기 1로 딱 잡아주고 x 옆에는 x의 좌표를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y 좌표는 옆에다가 그냥 써버리면 끝. 됐어? 정리까지 해주면 더 좋은데 정리 굳이 안 해도 내가 맞았다고는 할 거니까 우선 요렇게까지 써주면 더 좋아. 됐지? 자, 이제 3번으로 갑시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다 이거 사실 오늘 거 안 배워도 구할 수는 있거든? 근데 오늘 배우는 방법으로 연습을 좀 한번 해보는 거야. 자, 3번 보면 우리 위에 있는 조건이랑 조금 다른 게 위에는 점 하나랑 기울기가 나왔고 얘는 점 2개가 나왔지. 그치? 근데 얘랑 다른 거는 아니라는 느낌 받아? 기울기 구할 수가 있잖아, 우리가. 그치? 기울기만 우선 구해볼까? 기울기 m은 어떻게 구해? 2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9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 3분의 마이너스 9 이렇게 빼면 돼. 마삼. 그치?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 맞아? 예. 그치? 그러면 기울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점은 정보가 2개나 나와 있기 때문에 너네들 원하는 거 아무거나 써도 돼. 아무거나 써볼까? 요거 써볼까? 앞에 있는 거 쓰자 그냥. 요 하늘색 2개 정보를 바탕으로 3번에 있는 식을 다시 완성을 해보면 y는 기울기니까 x 앞에 마이너스 3 잡아주고 괄호 열어준 다음에 x 옆에는 x좌표 2를 빼주고 마이너스 3은 바깥에 배치하면 끝. 됐어? 하는 방법 이해됐지? 자, 그 다음 얘들아,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어. 요거는 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자질구레한 공식들은 내가 외우라는 것만 외우고 그냥 참고만 해. 한번 읽어보면서.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공식 하나를 더 볼 건데 이거 알고 있는 사람들 꽤 있던데. 일단 우리가 직선에서 x절편하고 y절편이 뭔지 알지? 예. x절편을 예를 들어서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y절편을 b라고 한번 해볼 거야. 이 x절편, y절편만 나왔을 때 직선 빠르게 찾는 방법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어? 이거 중학교 내용에서 배운 사람들이 간간히 있더라고. 마이너스 A분의 T 플러스 응? 이거 배운 적 있어, 너네? 우리가 X절편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런 거 본 사람 본 적은 없어? 아, 처음 보는구나 다들. 이거 배운 애들이 좀 있더라고. 자, 보면 우리가 x절편이랑 y절편이 나왔을 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아까 y는 mx, 이제 얘들아 기울기 m이라고 쓸 거야. mx 플러스 n 꼴의 형태를 생각을 한다면 우선은 누가 해결이 돼? 둘 중에서? n이 해결이 돼, 그치? 그럼 y절편이 나왔으니까 해결이 됐고 우리가 기울기는 이 2개를 가지고 어떻게 구하냐면 마이너스 A분의 그치? 우리가 있잖아, 얘를 좌표로 바꿔도 되거든? 얘 좌표로 바꾸면 뭐야? 좌표로 바꿔봐. a, 0이야? y절편을 좌표로 바꿔봐. 0, b야? 그치? 기울기 정의를 좀 써보면 a 빼기 0분의 0 빼기 b 이래서 아래 건 부호가 안 바뀌고 뒤에 건 부호가 바뀌어.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로 정의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얘들아 고집 부리지 말고 x절편이랑 y절편 나오잖아? 기울기 그냥 x절편분의 y절편하고 부호 뒤집는다고 이제는 외워버려. 알았지? 이 절편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워야지 너희들이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어. 알았지? 여기까지 우선 왔어? 됐지?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얘니까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기울기 위치에 있으면 되고 그 옆에 x 붙인 다음에 y절편 b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b라고 두면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게 식이 좀 복잡해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정리를 조금 한번 해볼 거야. 정리를 한번 해볼게. 양변에다가 a를 곱해서 ay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ab라고 정리를 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예. 됐어? 그 다음에 이 ab 냅두고 xy를 같은 방향에서 볼 거라서 얘를 이쪽으로 이양시킬 거거든? 그러면 bx 더하기 ay가 ab다라는 식이 나오거든.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양변에 몇을 나눌 거냐면 양변을 ab로 나눠 볼 거야. 그러면 얘 뭘로 바뀌어? A분의 그치? b가 사라지면서 분모에 a가 잡히거든. 그래서 a분의 x가 되고 얘는 뭘로 바뀌어? B분의 Y
그렇지. b분의 y로 바뀌어. 그 다음에 얘는 뭘로 바뀌어? 1. 그치. 같은 모양으로 나눴으니까 1로 바뀌거든. 자, 이제부터는 요건 암기해줘. 그냥 이거 알면 편하니까. 자, 우리가 절편이 나오잖아. x절편과 y절편이 나왔을 때 그 직선의 방정식을 빠르게 찾는 방법이 뭐냐면 x 밑에는 x절편을 배치하고 y 밑에는 y절편을 배치하면 돼. 둘 더했을 때 1만 들어주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해가 됐어? 연습 한번 해보면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5예요 라고 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 뭡니까? 이러면 이제 이 짓을 하지 말고 뭐라 쓰라고? 3분의 x 더하기 5분의 y는 1 하면 끝난다고. 이해가 됐어?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면 편하고 꼭 외워야 돼 이거는 아니거든? 근데 알면 편했었어. 나도 문제를 풀다 보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걸 방금 알려줬으니 4번을 그럼 빠르게 한번 써볼까? 그럼 4번 뭐라고 써주면 돼? x절편이 2고 y절편이 4라고 했으니까 이제 얘를 빠르게 어떻게 세운다? 뭐분의 뭐? 2분의 x 더하기 4분의 y가 몇이 되더라? 1이 되더라. 이렇게 세워버리라고. 이해됐지? 자, 내려가시고. 이거 이렇게만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놔도 돼. 굳이 정리까지 할 필요 없어. 물론 너희들이 채점을 하려면 정리해서 보긴 해야 되는데 나는 정리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둬. 지금 여기에 시간을 쏟을 그 여유가 없어. 2번으로 갑시다.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거는 너희들 다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자, 점을 지나면서 어떤 축에 평행하다라고 했어.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그림 그려도 됩니다. 마이너스 4,7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하면 가로선이야, 세로선이야? 세로선. 세로선. 그럼 얘가 이 세로선으로 그려진다는 얘기고 이 파란색이 뜻하는 식은 뭐야? x는? 마이너스. 그치. x의 좌표가 몽땅 마이너스 4인 것들을 모아왔다라는 뜻이야. 알았지? 그래서 요렇게 써주면 되고 얘도 한번 해봐봐. 뭐야 쟤는? x축에 평행하다는 거는 여기에 평행해서 가로선의 형태를 띈다는 건데 가로선은 특징이 y좌표가 다 똑같아. 그치? 그래서 이 점이 가지고 있는 y좌표를 그대로 갖고 와서 y는 3이라고 써버리면 끝나. 바로 안 되는 사람들은 그림 그냥 한번 그려서 써보면 돼. 2,3 찍어주고 가로로 선 한번 그어준 다음에 얘가 어디에서 지금 멈춰 있는지 3에서 멈춰 있잖아. 그치? 그래서 3 이래서 정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중2 때 했던 거니까 그냥 복습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본 거고. 내려갑시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안 할래. 이거 안 할래. 이거 안 해. 이거 안 하고 이제 다 아는 내용 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처음 보는 내용을 알려줄 거야. 자, 처음 보는 내용을 알려줄 건데 요거는 잠깐만 뒤에 유형 풀고 다시 알려줄게. 우선 문제를 좀 풀고 갑시다. 다음 유형 몇 쪽이니? 32쪽에서 지금 필수 문제 1번을 한번 봅시다. 자, 두 점이 주어져 있어. 이 두 점을 이은 성분의 중점을 지난데 그럼 우선 중점을 한번 구해볼까? 정우야? 중점 어떻게 구해? 더해서 절반 불러봐. 바로 계산해. 컴마 둘 더해서 절반?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 문제는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을 말한다고 했으니 1번의 정답은 y는 불러봐. 끝까지 불러봐. 정우 2 괄호 열고 쭉 불러.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돼. 됐지? 앞에 내용이 잠깐 나오지? 계속. 자, 내분점 잘 기억을 하려나? 진수야? 네? 자, 내분점 한번 지금 얘기할 거야. 네. 1, 2 써줄 테니까 내분점 과정으로 얘기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1. 그렇지. 마이너스 4 플러스 1 크로스 곱해서 구한다고 했었어. 이게 x좌표. 그 다음에 y좌표도 똑같이 불러주세요. 1 플러스 2분의 12 마이너스 그렇지. 12 마이너스 3. 자, 계산 한번 해보면 앞에 거는 마이너스 1 뒤에 거는 몇이지? 3. 오케이. 자, 이게 바로 내분하는 점이 되고요. 그 점이랑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했으니 자, 지금부터 기울기 구한다. 기울기 지호야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치. 마이너스 1분의 혹시 잘 안 보여? 요거 이렇게 뺀 거지? 그렇지. 계산해주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자, 식 바로 써볼게.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 잡아주고 x 옆에다가 좌표를 쓸 건데 지금 좌표가 두 개나 나와 있어서 너희들 원하는 거 쓰면 돼. 이거 써볼까? 그럼 얘를 쓴다면 옆에다가 플러스 1이라고 써주면 되고
그리고 3은 그대로 쓰기로 했으니까 옆에다가 3 그냥 냈다 붙여버리면 직선의 방정식 완성. 이렇게. 어렵지 않지? 자, 요 내용으로 지금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볼 거야. 밑에 있는 문제 어떤 거 풀 거냐면 1-2 푸세요. 1-2 풀고 있고 넌 내분점 기억나? 못 들었지? 이 내분점이라는 게 뭐냐면 성분의 A, B의 내분점이라는 거는 이렇게 했잖아. 성분이 내가 만약에 4개로 쪼개 그 중에서 A에서부터는 3칸, B에서부터는 1칸을 찍어주는 이 점의 좌표를 지금 찾을 거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3대 몇? 1로 안에서 분할한다 이래서 이거를 무슨 점이라고 하냐면 안에서 분할하는 점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 내분점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 공식은 왜 그런지 이따가 다시 알려줄 거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하고 7이라고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1, 7 써주고 3, 1 그대로 써놔. 내분하는 점은 우선 전체가 4등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모는 4로 시작을 해주는 거야. 그거를 X자로 곱해서 더하면 돼. 3, 7에 마이너스 1 곱하면 2개 더하면 계산하면 실제로 이 값이 진짜 5야. 길이가 전체가 8이고 길이가 하나당 2짜리거든 다.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면 5고 이게 쉬운 숫자니까 괜찮은데 복잡한 숫자는 등분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 거야. 이랬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3대2로 내분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 2개로 내분을 하면 되는데 X좌표 비리, Y좌표는 Y좌표 비리 그냥 2번씩 하면 돼. 이렇게 전체 조각수는 5. 그치? 그리고 크로스로 곱할 거야. 얘 밑에다가 써놓는 게 편하거든.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5개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계산해봐. 1, 콤마 마이. 그렇지. 이게 바로 이 내분하는 점이라는 거야. 이랬지? 그 다음부터 해보자. 볼 거야? 네. 풀었으면 어차피 다속제니까 얘들아 기다리지 말고 위아래 거 채우고 있으면 돼. 혹시 빨리 푸는 사람들은. 자, 우선은 1-2 푼 사람들은 정답 말해주면 A가 4 나오고 B가 마이너스 3이 나와서 정답이 1이야. 1-2 혹시 푼 사람 지금 답 확인 한번 해보라고. 요거. 혹시 1차 함수 공부가 잘 안 되어 있던 사람들은 이번 기회로 공부를 다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랑 이거 지나간 거잖아. 그치? 기울기를 먼저 찾아. 기울기 얘기해봐. 기울기요? 마이. 분의? 그럼 바로 바로 쓰면 돼. 그렇지? 계산하면? 거기다 끝나는 거야. 그다음에 아까 알려준 거 y는 기울기를 먼저 써주는 거야. 바로 열고 외우는 거야 그냥. x 옆에는 너가 원하는 거 이게 좀 편해 보인다. 그치? 그럼 여기다가 1을 빼주고 y 좌표는 아까보다 그냥 대체하면 돼. 너 꼭지점 쓰는 것처럼. x 옆에는 우리 그거 바꿔서 썼잖아. 그거랑 똑같아. 이게 정답이야. 이걸 물론 전개해서 얘랑 비교해야겠지? 전개 한번 해볼게.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 마이너스 1이니까 3일 거고 지금 보니까 y가 플러스거든. 그럼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 지금. 맞지? 그러면 4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a고 얘가 b다.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거 안 하는 거야. 이제 고1이거든? 알았지? 이랬지 이제? 자 얘들아 다음 유형 넘어가 봅시다. 자 필수 문제 2번으로 갑시다.
자, 우선 문제 한번 읽어보면 점 3개가 나와 있대. 이 꼭지점으로 하는 일단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거든. 그냥 대충 그려놓고 괜히 막 X축, Y축 그리고 좀 막 세세하게 찍으려고 하고 그러지 마. 거기서 시간을 쏟지 말고 대충 이해만 하고 안 된다 싶으면 그때 그리는 거야. 자, 3개의 점 다 나와 있는 상태고 이 넓이를 이 넓이를 정확하게 2등분 할 건데 누구를 지나야 된대 꼭? 그치, 점 A를 무조건 지나달래. 그러면 얘를 지나면서 이 넓이를 2등분을 하려면 직선이 어떻게 지나가야 돼? BC의 중점을 그렇지. 얘들아, 우리가 삼각형은 요렇게 나누게 됐을 때 이 두 개의 넓이의 비가 밑변의 길이의 비랑 일치하거든? 왜?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넓이가 정확하게 2등분이 되려면 이 길이를 똑같이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BC의 뭐를 잡고? 그렇지, 중점 M을 잡고 길이 같은 거야. 얘네 둘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주면 여기서 말하는 정답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M의 좌표를 먼저 구할 거야. M은 중점이기 때문에 B하고 C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니까 둘 X좌표 더해서 절반 바로 해서 말해봐. 1, 더해서 절반? 0. 그래서 1,0이고 자, A의 좌표는 0,2라고 했으니까 이제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쉬운 거 알려줄게. 얘들아, 이거 각각 X절편, Y절편인 거 보여? 보이지? 그러면 우리 배웠던 거 써먹어보자. X절편 1, 1분의 X, Y절편 2, 2분의 Y. 둘을 어떻게 한다? 그게 뭐가 돼야 된다? 이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한 번에 완성이 돼. 그래서 그냥 절편인 게 확인이 되면 이왕 쓸 수 있으면 쓰라고. 알았지? 됐어? 넘어갑시다. 내려가고 지금 너희들은 2-3을 합니다. 맨 마지막 거. 2-3 해보세요. 할 때마다 설명해 줄 거야. 중점은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냐면 1대 1로 내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x1, y1 이란 점이 있고 x2, y1, y2라는 점이 있으면 1대 1로 내분하세요 라는 뜻은 전체 조각수 2개 크로스 해봤자 x1 더하기 x2야. 얘를 똑같은 방법으로 y좌표도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두 점의 중간점은 평분을 낸다고 생각하고 좌표끼리 더하고 그냥 반으로 확 나눠버리면 무조건 중점이다. 알았지? 이해됐어? 그래서 m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b하고 c를 이용해서 둘 더해서 절반 해봐. 요거 두 개 더해서 절반. 1. 두 개 더해서 절반 해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이거랑 이걸 지나는 직선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로 직선을 찾은 거야. 이해됐어? 근데 마침 또 절편이어서 아까 내가 여기 맨 마지막에 써준 이거 있구나. 이거 그냥 한번 써본 거야. 알았지? 이래? 네. 자, 한 사람. 답 나온 사람. 나 넓이 2등분 하려면 뭐 지나야 돼? 알고 있어? 아니요. 아,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알고 있는 사람. 진짜 없어? 느낌상 뭘 지나면 될 것 같아? 무게중심. 사각형의 무게중심을 배운 적이 있어? 아니요. 대각선의 교점. 맞아. 얘들아, 우리가 느낌상 뭔가 이 사각형의 딱 중앙을 지나면 될 것 같지 않아? 그치? 그거를 왜 그런지는 내가 설명을 해줄 거거든? 우선은 잘 봐. 이게 직사각형뿐만 아니라 평행사변형에서도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우리 평행사변형을 넓이를 딱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누는 방법이 뭐냐면 이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직사각형이 이 대각선에 교점이 있을 거야. 그치? 얘를 지나는 아무 직선만 딱 찾잖아? 아무 직선 하나만 그리면 얘는 무조건 이 넓이를 2등분해. 알았지? 그 이유가 뭐냐면 얘하고 얘 합동이야. 그리고 얘도 합동이야. 왜? 변 길이 같고 막꼭지가 같고 평행사변형이니까 억각 때문에 여기도 같고 그래서 같은 이유로 여기도 합동이 되기 때문에 이 중간만 지나면 합동인 게 3개씩 나와 각각. 이해됐어? 그럼 이것만 알게 되면 얘들아 평행사변형이 성립을 하면 당연히 누구도 성립하냐면 직사각형도 성립하고 누구도 성립해. 마름모도 성립하고 누구도 성립해. 마지막 정사각형까지 성립 다 하겠지. 그래서 평행사변형 하나만 딱 기억하고 얘 직사각형이니까 얘도 그럼 적용 가능하네 해서 대각선 교점 찾아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찾아? 대각선은 각자 서로를 2등분하니까. 해서 절반. 그치? 그렇게 해도 되고 얘들아 그냥 눈치껏. 어차피
중앙이야, 그치? 얘가 정확하게 대칭이기 때문에 그냥 중앙이라고 써버리면 돼. 여기 몇이야 그러면? 7컴 아니 7과 3의 중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딱 진짜 중간이거든? 누구라고? 5,7로 계산을 해버리고 이 보라색 점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만 구한다면 저 넓이가 이등분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 마무리 지을게. 기울기 몇이야? 기울기 1입니다. 됐어? 그러면 y는 해주고 기울기 앞에 써준 다음에 x 옆에 나 이거 할래. 4는 더하고 그치? 뒤에 건 마이너스 2. 정리를 조금만 더 해주면 y는 x 더하기 2로 마무리해주면 끝. 됐죠? 하나 배웠지? 사각형 넓이 절반하는 방법. 되셨나요? 자, 이거의 응용 버전이 있는데 얘들아 문제 푸는 거는 아니고 실제로 모의고사에 문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내신형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사각형을 두 개를 주는 경우가 있어. 쟤는 지금 점을 하나를 주고 얘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사각형 도형이 두 개가 등장하고 얘네 둘의 넓이를 동시에 반으로 나눠줘라고 할 수도 있거든. 그럼 그때도 똑같이 풀면 돼. 대각선의 교점만 잘 찾아가지고 그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만 잘 찾아주면 끝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 도형이 늘어나도 똑같이 풀면 된다라는 거. 넘어갈게. 자, 그 다음 여기 3번 유형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2번은 별표 치세요. 아니 그냥 1번, 2번 다 별표 쳐. 너무너무너무 중요해. 자, 봅시다. 우선은 얘들아 우리가 내가 지금 식 두 개를 쓸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하나는 뭐냐면 3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식이고 하나는 m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가 있어. 자, 이 두 개를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거거든? 그럼 얘는 b를 모르니까 당연히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어. 그치? 하지만 얘를 대충 어느 정도 그릴 수는 있거든? 뭘 보면서? 기울기, 그치?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라도 나왔으니까 그럼 기울어진 정도가 한 3쯤 되면서 y절편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그냥 위아래로 좀 반복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추측이 되거든? 그치? 얘는 어때? 얘는 뭐는 안 정해졌어? 기울기는 안 정해졌지만 누구는 알아? 그치, y절편은 알아.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때 y절편이 1이니까 1을 지나고 기울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니 얘를 딱 지나면서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는 애구나 정도는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우리가 중학교 내용에서는 둘 중에서 하나를 무조건 주거든? 근데 이제는 둘 다 안 줘. 봐봐. 저 식 있잖아. 지금 얘가 어떤 점을 지나는지 궁금하대. 그러면 뭐 이런 비슷하게 그림이라도 좀 그려볼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 근데 문제 뭐냐면 쟤를 이 형태로 바꾸잖아? 그럼 아무것도 몰라. 그치? 보여? 얘만 냅두고 나머지를 이항시켜서 정리한다라고 하면 모든 항들에 다 K가 붙어있잖아. 그치? 그러면 둘 다 모른다는 얘기니까 결국에 어떤 점을 지나는지 그림으로도 그릴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이걸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이유는 어떤 문자 때문이야? K라는 문자 때문이야. 그러면 내가 K를 뭔지 모르고 K랑 관계없이 항상 어떤 걸 만족하는지 한번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되는 거잖아. 내가 방금 말한 게 뭐야?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이라고 했었지. 이거 무슨 뜻이지? 이거 뭐야? 그렇지. 뭐에 대한 항등식? 그렇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는 K랑 상관없이 항상 만족한다는 뜻이라서 K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이란 얘기야. 알았지? 자, 공통수학 1 내용이 기억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뭐에 대한 항등식 이야기가 나오면 그 문자를 가지고 있는 항과 가지고 있지 않는 항으로 정리를 먼저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쭉 전개해서 써볼게. 아니, 전개 안 하고 바로 해볼 거야. 자, K 갖고 있는 거 한 번에 뭉쳐버릴 거거든? 자, 이 첫 번째 거 여기서 K 나오지? EX가 분배되면서 K 나오니까 여기서 묶어서 EX 이쪽으로 분리할 거야. 됐어? 자, 요거는 EX가 이쪽으로 분배가 되면 4X가 나오는데 걔는 K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K 안 갖고 있는 팀 쪽으로 분리시킬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얘도 봅시다. 요렇게 분배하면 3YK 나오는데 K 쪽으로 3Y 분배. 그 다음에 플러스 5Y는 이쪽으로 분리해주고 K 있는 거는 이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플러스 1로 이쪽으로 분리해주고 3은 이쪽으로 분리를 해주면 한 방에 정리가 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봅시다.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는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K를 기준으로 같은 모양이라는 얘기거든?
이해돼? 그러면 0은 사실은 K를 기준으로 본다면 0K 플러스 0 맞아? 그치? 그러면 똑같은 식이 되려면 내가 지금 쓴 이 괄호의 값은 무조건 뭐가 돼야만 해? 그렇지. 그래서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정리하면 이래. 문자를 기준으로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하고 그 구분된 그 괄호의 값을 무조건 0으로 만들어주면 끝나. 알았지? 이제는 그냥 막 기계적으로 쓰세요. 됐지?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둘 다 0을 만족하는 값을 구해보면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 이거랑 4x 플러스 5y 플러스 3을 연립하면 되지 않을까? 그치? 둘 다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자 그럼 위에 있는 거 2배 해주면 될 것 같다. 그러면 4x 2배 해주면 6y 2배 해주면 2. 자 이 두 식을 어떻게 한다? 그렇지. 빼게 되면 4x가 사라지게 되고 6y에서 5y 빼주면 y 그 다음에 2에서 3 빼면 마이너스 1. 따라서 y는 뭐가 된다? 그치 1. 거기에 맞춰서 지금 x 값도 같이 구해봐. x는 몇이 나오지? 그렇지. 1 대입해주면 4고 넘어가서 2로 나누어주면 마이너스 2가 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이 직선 나 그릴 줄 몰라. 그래서 K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K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항상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Y는 뭐가 나오더라? 1이 나오더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 직선은 확정이잖아. 그치? 예. 직선이 지나고 있는 점 중에서 얘는 무조건 확정이란 얘기야.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가 정점을 구하는 방법이 이런데 만약에 모르는 문자가 나온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묻고 시작을 하라고. 알았지? 걔랑 관련 없이 성립하는 점을 찾아야 돼서. 이해됐어? 그래서 1번에서 정답은 그럼 몇이 되겠어? 몇 컴마면? 마이너스 2,1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요 유형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밑에 있거든? 어디 있냐면 바로 밑에 있는 3-1이다. 3-1을 지금 한번 푸세요. 시작. 3-1 풀고 얘들아 오른쪽 풀고 쉴 거야? 야 정우야 너 몇 시에 나가야 된다고? 11시 좀 넘어서? 이 파트 듣고 나가 그러면. 알았지? 그렇지? 그렇지. 아 잘하네. 는요? 는요? 얘 0이에요. 응. 0으로 무조건 만들어야 돼. 0 되려면 어쩔 수 없잖아. 그렇지? 빨리 한번 해봐. 나 방금 들었어. 거리 구하기 귀찮다 들었어 나. 야 뭐가 귀찮아? 거리를 왜 구해요? 거리를 왜 구하냐고? 문제에서 거리를 구하라고 했거든. 예? 3-2번 하는 거. 3-1. 1. 아, 2번 나 안 알려줬는데? 나 혼자 좀 이상했어. 얘들아 3-1 푼 사람들은 내가 3-2를 알려주기 전에 너네 풀 수 있거든 이거 3-2. 3-2 한번 풀어봐봐. 너희들이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위에 거 보지 말고 3-2 풀어봐봐. 중2 문제거든? 3-1 답은 5분의 루트 10. 3-1 푼 사람은 3-2 풀어봐. 왜냐면 귀찮은 문제라서 내가 안 풀 거거든. 쉬운 방법을 알려줄 거야. 요까지만 하고 쉬어야겠는데? 그렇지. 틀렸어. 뭐야? 아니 이거 뭐예요? 계산 실수했나? 잠깐만. 2배 한 거야? 2배 한 거야? 그리고 뺀 거야? 2에서 마이너스 1 빼면 뭐야? 아니 3이잖아. 아 빼기도 못하고 진짜. 여기가 틀렸어. 뭐 틀린지 알지? 네.
왜 이렇게 봤지? 그렇지. 답 맞겠다. x는 구하고 있어 너는? 5분의 1? 5 물었어. 그러면 이 점이 5분의 1, 3 맞아? 너 첫 번째 파트는 들었다고 했으니까 네. 원점은 0,0이지. 얘가 궁금한 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대.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에는 루트를 크게 한번 씌워주고 제곱. x 빼고 제곱이야. 25분의 1 빼고 제곱인데 뭐 뺄 거 없으니까 25분의 9 계산해주면 루트 25분의 10 맞아. 근데 25는 탈출이 되지. 5 써버리면 돼 그냥 이렇게. 얘는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니까 이게 정답이야. 그래도 이거 첫 번째 거 잘 들었나 보네? 3-2 구한 사람. 마이너스 어? 네? 아니? 3-2가요? 망했어요. 아주 X부터 있는데 아 그러니까 답이 뭐야? 3 나와야 돼. 아 A구나. 구했어? 네. 3 나왔어? 숙제는 했어 안 했어? 숙제는 했어 안 했어? 공수일. 정규 수업 숙제를 한 번도 안 했어. 나만 너? 시간이 없어. 아, 선생님 정규 듣거든. 아니 아 진짜. 얘들아 마지막 거 좀 짜증나지? 네. 자 아마도 너희들은 어떻게 풀었을 거냐? 못 푼 사람은 그냥 방법만 들어도 돼. 어차피 니들 풀 수 있을 거거든. 두 개의 직선에 뭘 구하라고 했냐면 교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너희들은 연립을 했을 거야, 그치? 오. 연립을 해서 교점을 찾았겠지. 그 교점의 좌표가 뭐가 나왔지? 안 나왔네. 1,2 나왔어? 여기는 그 방법이 아니야. 우선 1,2 나왔다 치자. 자, 그리고 이 점을 추가로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냥 요거랑 요거 이용해서 오늘 배웠던 거 썼겠지, 그치?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중학생 같잖아, 그치? 그래서 고등학생 같은 방법을 알려줄게. 자, 우선은 보세요.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볼 거야. 만나게 되면 당연히 교점이 생기게 되겠지. 그치? 요 직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둘 거고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얘는 a 프라임 x 플러스 얘들아 이거 x축이랑 평행한 거 아니야. 그냥 그린 거야.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둬볼게.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교점을 내가 이제 뭐 P, Q라고 우선 둔 상태. 자, 이랬을 때 이 점 P, Q를 지나는 직선은 몇 개야?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야? 2개? 3개? 엄청 많지? 많다. 왜? 직선은 무조건 점이 2개가 결정이 돼야지 하나로 결정이 되거든. 맞지?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걸 지나는 직선 몇 개야 라고 하면 엄청 많이 그을 수 있어. 이거 지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다 그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을 수 있는 이런 노란색 직선들 있지? 요런 놈들을 하나로 정리해 줄 수 있는 식이 하나가 있어. 그 식이 바로 뭐냐면 우선 방법만 먼저 기억해. 이 식들 있지? 교점을 만들어냈던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있었을 거야. 그거를 왼쪽으로 다 넘겨서 오른쪽을 0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얘를 1번식이라고 하고 얘를 2번식이라고 할 거야. 왼쪽식만 보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은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우냐? 1번, 2번을 써줘.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K 아무거나 붙이면 돼.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어. K는 그냥 어떤 숫자야. 알았지? 만약에 이런 직선이면 이 직선에 맞는 K가 있을 거고 이 직선이면 이 직선에 맞는 K가 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야. 이 둘을 더해서 0으로 만들면 이 직선을 표현하는 방정식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사용 방법만 우선 먼저 보여주면 두 개의 직선을 지나는 교점, 그러니까 이 교점을 지나는 잠깐만. 그치?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그 직선이 이걸 지난다 이런 뜻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
이 왼쪽에 있는 식 2x 플러스 y 빼기 4를 한번 써주고 됐어? 오른쪽에 있는 x 빼기 y 플러스 1을 한번 써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쪽에다가 k 하나를 붙일 거야. 어디다 붙일까? 뒤에다 붙여볼까? 여기다 붙여보는 거야. 그리고 그 두 식을 더해서 는영으로 만들면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 여기까지 됐어? 근데 아직 k를 모르기 때문에 그 직선이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거든?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이 직선이 누구를 지난대? 추가로? 마이너스 1,1을 추가로 지난다라고 알려준 거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1,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x, y 자리 대신에 대입을 해도 되겠지? 그치? 대입을 해서 k의 정체를 찾아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한번 대입을 해볼게.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4. 그리고 마이너스 1 빼기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계산해주면 앞에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5고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되겠지. 따라서 k는 몇이 돼? 마이너스 5지.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 k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5로 딱 바꾸기만 한 이 식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야.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얘들아, 이게 나중에 너희 바로 다음 파트에서 원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거든. 원의 방정식에서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 한 번 더 나와. 그리고 이걸 알면 이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우선은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왜 이 표현으로 정리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쉴 거야. 금방 끝나? 아이샤. 자, 이 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라 했었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한번 써주고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를 한번 써준 다음에 원하는 곳에다가 k만 붙여주면 끝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우리가 밝혀야 될 거는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 얘가 직선의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두 번째, 이 교점을 지난다라는 것만 밝히면 끝나지 않을까?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봐, 다시. 지금 이 식이 이 두 직선의 교점인 P, Q를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두 가지만 밝히면 된다고. 첫 번째, 이 모양은 직선이다. 두 번째, 그 직선은 P, Q를 지난다 라는 것만 확인하면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교점을 지나는 건 되게 편한 게, 봐봐. 교점을 지난다라는 걸 밝히려면 P, Q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되는 거 맞아? 이해됐어? 자, 근데 봐봐. 이 애초에 이 P, Q라는 점 자체가 얘도 지나고 얘도 지나거든? 그러면 여기 이 점을 바탕으로 어떤 식을 찾아볼 수 있냐면, 여기다가 P하고 Q를 대입한 AP 플러스 BQ 플러스 C도 0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얘도 지날 거니까 A 프라임 P 플러스 B 프라임 Q 더하기 C 프라임도 0을 만족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 P, Q를 여기다가 대입을 했을 때도 성립을 할까를 본다면, 여기 P, Q 들어가게 되면 얘하고 얘가 각각 뭐가 돼? 네, 지금 써놨잖아. 여기에 P, 여기에 Q, 여기에 P, 여기에 Q가 들어가면 얘네들이 싹 다 뭐가 돼버려? 0이 된다라고 지금 써져 있지. 얘네들이 각각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 0 되는 거니까 0 더하기 0K는 무조건 0을 만족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 형태는 무조건 이 점을 지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면 뭐만 체크하면 되냐면,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형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다 배웠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형태로 주어져. 맞지? 그러면 이 형태라는 것만 확인되면 끝나는 거거든? 헷갈리니까 대문자로 바꿔줄게. 요꼴이기만 하면 돼.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x를 가지고 있는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 그래서 한 번에 정리할게. a 그리고 x를 가지고 있는 게 a 프라임인데 k 분배될 거 생각하면 ka 프라임 x 여기까지 해야 돼? 두 번째, y 갖고 있는 거 한 번에 정리하면 b 그리고 b 프라임 k도 묶이니까 b 프라임 k 거기에 y 묶이고, 마지막 x, y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거는 c 하나랑, 이거 왜 프라임 빠졌냐? c 하나랑 c 프라임 k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됐어? 형태 해볼까? 어떤 놈 붙어있고 x, 어떤 놈 붙어있고 y, 어떤 놈으로 마무리. 어때? 이 형태 맞지? 그래서 직선이라고까지도 얘기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한번 보고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사용법만 잘 익히면 되고, 이제 이거 관련된 문제 뒤에 쭉 풀 거거든? 그래서 우선은 먼저 쉬고 시작하자. 쉽시다.
가 이제 너.